자, 2026년입니다. 모두가 반도체 노래를 부르고 삼성전자 10만 원은 기본이라고 외칠 때 정말 영리한 큰손들은 과연 어디에 돈을 묻어두고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스러운 돈의 흐름을 한번 같이 추적해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분석 자료일 뿐이지 절대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추천이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 그리고 그 책임은 투자자,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남들 다 가는 편안한 길에 그냥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죽음은 외롭더라도 더 큰 기회가 숨어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이냐. 여러분의 그 선택에 제가 의미 있는 힌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시장의 아주 요란한 축제 분위기에 가려져서 잘 들리지 않는 그 큰손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드는 생각들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고요. 같이 이야기하면 더 재밌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바로 시장의 이상한 속삭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 말고 그 뒤편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진짜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동그란 그래프,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요즘 시장 여론을 이끄는 파워블로거들이 주로 뭘 다루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반도체랑 AI 얘기가 40%로 그냥 압도적이죠. 근데요,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저 노란색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옆 25%를 차지하고 있는 저 파란색 조각, 조선, 방산, 원전 섹터입니다. 다들 반도체만 외치는데 왜 이들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그냥 활활 타오르는 축제 그 자체죠. AI 슈퍼사이클은 뭐 영원할 것 같고 코스피 7,000만까지 간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언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도체 95% 채워라 이런 식이에요. 솔직히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이렇게 시장의 모든 목소리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극단적인 낙관론은 언제나 제 머릿속에 경고등을 번쩍 켜게 만들더군요. 하지만 말이죠. 시장의 진짜 선수들은 입으로 떠들지 않습니다. 오직 지갑으로, 돈으로 말하죠. 자, 이제 이 시끄러운 잔칫집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그 돈 냄새를 따라서 진짜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표에는 별표 5개를 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화면 왼쪽은 말의 양, 즉 언급량이고요. 오른쪽은 돈의 방향, 즉 실제 순매수 특징입니다. 반도체, 물론 여전히 많이 삽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한번 보세요. 조선, 방산, 원전. 언급되는 양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강합니다. 특히 조선 쪽은 외국인 대량 집중 매수, 원전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라고 딱 찍혀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이거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계속 반도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조용히 다른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을 지켜보면서 이런 데자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딱 2020년 팬데믹 터졌을 때가 생각나더군요. 그때 개인들은 진단키트니 재택근무니 하는 테마주에 열광했었죠. 하지만 정말 큰 자본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HMM 같은 해운주나 원자재 관련주를 조용히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왜? 곧 닥쳐올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정확히 내다본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때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똑똑한 기관들은 반도체라는 저렇게 화려한 파티를 뒤로하고 이 조방원, 즉 조선 방산 원전이라는 어찌 보면 좀 낡아 보이는 창고에다가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걸까요? 그 창고 안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합니다. 첫째, 이미 몇 년치 일감이 꽉 차 있는 강력한 수주 잔고. 이건 뭐냐면 미래 실적이 거의 보장된 확정된 미래라는 뜻입니다. 둘째, 바로 이 AI가 문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결국 원자력 발전밖에 답이 없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셋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K방산의 몸값이 천정부주로 치솟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책이 은근히 한국의 조선업과 원전 산업에 유리한 쪽으로 멍석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요.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강물이 정확히 어떤 종목이라는 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상위 5개 타겟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너지와 해양 패권을 쥔 두 거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는 AI 시대의 심장, 즉 전력을 책임질 핵심 플레이어고요.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파도가 높아질수록 더 빛을 발하는 전략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타겟,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그 대안으로 원전, 특히 미래 원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돈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하락할 때조차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아주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길게 보고 있으니 싸게 살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오션입니다. 요즘 돈 되는 LNG 운반선 수요가 터지고 있다는 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유사시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맹국의 조선 능력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추진하는 게 바로 그 신호탄이죠.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였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건 단순한 업황 개선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베팅입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창과 방패라고 할 수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서 K방산의 공격을 책임진다면 HD 현대중공업은 상선부터 최첨단 이지스함까지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셈이죠. 세 번째, 네 번째 주자는 명확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 각각 방산 수출과 조선업 호황이라는 아주 확실한 엔진을 달고 외국인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간 결이 다른 히든타드.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앞선 종목들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베팅한다면 이건 향후 금리 인하라는 거시 환경의 변화와 바이오 섹터의 부활이라는 큰 그림에 미리 수를 놓는 다각화 전략이죠. 진짜 스마트머니는 절대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균형을 맞추는 거죠. 자,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 20년짜리 실전 투자 노트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수익성 높게 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죠. 시장에서 살아남고 결국 이기기 위한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제발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요, 급등주처럼 화려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숫자로 찍히면서 계단식으로 묵묵히 올라가는 황소걸음 같은 주식입니다. 길게 보셔야 해요. 둘째, 데이터와 친구가 되십시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매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새로 나오는 수주 공시, 그리고 환율. 이 세 가지만은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현명하게 나눠 담는 겁니다. 기존의 주도주인 반도체 비중을 한 60에서 70%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조방원 섹터를 20에서 30% 정도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미리 담아두는 거죠.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파도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정확히 맞추는 서핑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솔직히 신의 영역이죠. 우리의 목표는 남들이 모두 저쪽 해변의 작은 파도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미리 읽고 가장 좋은 위치에서 미리 보드를 띄워두는 그런 현명한 서퍼가 되는 겁니다. 월가에 이런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은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오늘 분석의 한 줄 결론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냉혹한 생존의 무대이고요. 그곳에서는 당신의 현명한 선택만이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숫자를 넘어서 세상의 큰 흐름을 읽는 곳,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